자, 화면이 흔들리거나 좀 뭐 안 좋은 소리가 들어가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 자취방에서 아주 열악하게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소리는 제 의자가 낡아 빠져가지고 그 의자 소리입니다. 시차 물어보셨는데, 우리 저기 경기가 침체됐을 때를 예를 듭시다. 경기가 침체됐어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는 총수요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총수요가 너무 적어. 그러면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하면 되겠어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겠죠? 재정 정책을 쓸 것이고,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은 확장적인 금융 정책을 쓸 겁니다. 금융 정책은 다른 말로 통화 정책이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쓴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시험 문제에서 저는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 표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뭐 문제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서는 뭐 통화 확장 정책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렇게 그래서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확장적인 금융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빨리 나타나냐, 이런 겁니다. 시차라고 하잖아요. 시간차예요, 시간차. 시간차. 그래서 우리 시차는 내부 시차랑 외부 시차랑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내부 시차는 다시 인식 시차랑 실행 시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이랑 다른 말로 금융 정책이죠.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인식 시차는 뭐냐면 경기가 침체됐다는 걸 얼마나 빨리 알아채냐예요. 알아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입니다. 그래서 인식 시차는 둘 간에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정부가 알아채는 그 시간이나 중앙은행이 알아채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 없음. 차이 없음. 자, 그리고 이제 실행 시차랑 외부 시차, 요 실행 시차랑 외부 시차 요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외부 시차부터 봅시다. 외부 시차는 그러면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실제로 저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확장적인 금융 정책을 딱 폈어요. 딱 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빨리 나타나냐입니다. 그래서 실행됐을 때 얼마나 그 실행됐을 때 실행되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은 이게 되게 짧아요. 왜냐면 자, 우리 경기 침체됐을 때 이 정책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싶다는 거죠. 총수요가 적으니까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요, 총수요를 바로 다이렉트로 증가시킵니다. 총수요는 우리 CIG 그리고 X-M 이렇게 배우셨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총수요잖아요. 그래서 총수요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늘어납니다. 총수요가 바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부가 야, 우리 저기 총수요 늘리자, 재정정책 늘리자라고 하면 정부가 바로 그냥 돈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돈 써서 정부가 이것저것 사고, 그러는 거니까 바로 총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부 시차가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실행을 딱 하는 순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은 이게 길어요. 왜냐면 자, 금융정책도 결국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확장적 금융정책,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게 한참 걸립니다. 총수요가 늘어날 때까지. 왜? 자, 기준금리를 내리면요, 그러면 시중은행 금리들도 내려가야 되고요.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돈 빌리기 쉽네. 그러면 기업의 차입이 늘어나고요.
기업이 차입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총수요가 늘어나요. 기업의 차입이 늘어나는 게 투자로 늘어나는 이유는 자,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으로 다 못합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다. 그거 몇백 조짜리잖아요. 반도체 공장 부지 사고 공장을 뭐 여러 개 짓고 이러면 그거 그 몇백 조까지는 아니겠네. 한 10조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조 100조 뭐 그렇게 막 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 빌려서 해요. 돈 빌려서 해요. 그래서 시중에 그 금리가 너무 높으면 돈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 쉬워지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뭐 확장적 금융 정책을 한다면 기준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시중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이 이제 돈 빌릴 수 있겠네. 그럼 이제 투자하고 총수요 이게 한참 걸리죠. 이게 길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경로도 있죠. 자,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도 낮아진다는 얘기죠. 예금 금리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이 저거 은행에다가 돈 넣어봤자 돈 맡겨봤자 이자 별로 주지도 않는데 은행에다가 돈 안 넣을래 해놓고 그냥 돈을 쓰기 시작해요. 플렉스합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확장적인 금융정책은 여기로 본다면 이 C랑 I를 늘리는 겁니다. 이 C랑 I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한참 걸려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실행했을 때 효과가 발음이 안 돼. 통화정책은 실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외부 시차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실행 시차는 뭐냐? 정부가 자 재정 정책부터 설명할게요. 정부가 그러면 우리 돈 씁시다. 우리 정부 돈 씁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쓰는데 과연 빨리빨리 쓸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정부 재정 정책은요 실행 시차가 길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갑자기 돈 쓴다고 하면 그거 국회 통과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100조를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100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부도 돈 빌려야 되죠. 그렇죠? 정부가 돈 빌리는 걸 국채 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돈 빌려야 되죠. 그러면 정부가 돈 빌리고 이렇게 돈 더 쓰려고 이러면 국회에 통과해야 돼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민주당이 안 그래도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적고 반대로 대통령의 반대파 쉽게 말해서 반대파인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다수당이죠. 국회의원 수가 많죠. 그러면 민주당이 태클을 걸 거 아니겠습니까? 야 윤석열 뭐 이러면서 나쁜 놈아 뭐 이러면서 뭐 내려와라 뭐 이러면서 그 막 싸우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 잘 안 해줘요. 그러면서 한참 걸려요. 그리고 돈도 그 뭐 이제 뭐 100조 뭐 이렇게 더 정부에서 쓴다고 하면 돈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뭐 태클 걸고 그 돈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길어요. 재정 정책은 이게 길어요. 실행 시차가 깁니다. 반대로 통화 정책은 실행 시차가 되게 짧습니다. 자, 제가 확장적인 금융 정책의 사례로 기준금리를 설명드렸죠. 기준금리 낮추는 거. 기준금리는 어디서 정하죠? 한국은행에서 정하죠. 정확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이걸 줄여서 금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한국은행을 어떤 기업이라고 친다면 금통위는 기업 최고위 임원들의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업이라면 이건 최고위 임원 회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 그 속해 있는 그 최고의 임원들 있죠. 이걸 금통위원이라고 합니다. 금통위원이라고 해요. 이거 7명 있어요. 7명. 연봉이 3억씩이나 되는 엄청난 분들입니다. 아주 그냥 금통위원 선정되면 아주 가문의 영광이죠. 금통위원. 그래서 금통위원 7명인데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2명, 5명 이렇게 나누거든요. 2명은 한국은행의 짱을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잖아요. 총재. 그리고 한국은행의 부장은 부총재겠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랑 부총재가 두 자리를 갖고 나머지 5명은 뭐 외부 인사들입니다. 외부 인사들. 보통 뭐 교수님들이나 그쵸? 저기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나 뭐 그런 이제 외부의 이제 유명한
유명하고 학식 있고 뭐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 저기 금융통화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은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근데 이거 몇 번 하냐면 1년에 8번 해요. 1년에 8번. 이거 원래 12번이었어요. 12번이었는데 야 12번 조금 투머치다. 너무 많다 해서 8번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1년에 8번이나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실행 시차가 짧아요. 야 우리 확장적인 금융 정책을 펴자라고 하면 그냥 저기 금융통화위원들 우리 어차피 저기 다음 달에 보지 그래서 다음 달에 내리죠 뭐 이러면서 이게 되게 짧아요. 이게 수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거 저기 내리고 올리고 기준금리 내리고 올리고 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한참 걸리죠. 민주당이 반대하면 윤석열 내려와라 이러면서 저기 그러면 그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비교하기가 쉬워요. 자 인식 시차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얘는 길고 얘는 짧고 얘는 기니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요새 테스트에 나올지는 잘 의문이긴 해요. 이 내용이 약간 좀 뭐랄까 뭐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까까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뭐 배워 나와서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설명드렸습니다.